노란색 참 예쁘네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가다가 자 여기서요 좌회전할 겁니다. 직자 신호에 이 차 가네 그냥 가네. 점점 더 멀어져 가네. 자 2번 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자입니다. 바닥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좌회전, 여기는 직자, 신호는 직자. 근데 이 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겁니다. 이 차는 좌회전 하려다가 으악 멈추고 노란 차가 갑자기 멈추니까 갈 줄 아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그냥 들이받는. 자 여기서 으악 쾅. 이번 사고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투표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모르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철에서 직진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가버린 차가 아이고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서 그 차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가버린 차. 그 차가 가해 차량해야 한다. 그 차는 비접촉이기에 제외시키고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만 가해 차량으로 하면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요 하얀 차는 잘못 없죠. 이 차는 으악 하면서 멈춘 거니까 이 차는 위험해서 멈춰서 저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과연 가버린 차가 더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100% 나올 것 같은데요? 예. 100%에 100%. 그렇죠. 좌회전 차로에서 사고 유발하고 그냥 가버린 차, 그 차가 가해 차량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차가 가버린 차, 좌회전 차로에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경찰은 가버린 차는 벌점과 범칙금 뿐이고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요. 비접촉이면 빼자. 그 차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차가 갑자기 팍 해서 내가 피하다 일어나는 사고면 그러면 그 차 잘못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차 때문에 멈추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항상 그래요. 대부분의 경찰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 사고 저 차는 관련이 없대요. 네, 조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연락은 해보겠대요. 연락은 해보겠지만은 그 차가 안 나오면 강제로 부를 수가 없대요.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차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나요? 경찰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차 차량 번호만 합니다. 왜? 번호가 찍혀 있으니까요. 운전자 누구인지, 보험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그냥 가버린 차, 도주한 차량에게 참고인으로만 부를 수 있답니다. 강제적인 소환은 못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찰이 연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혼자 뒤집어 써야 되나요? 또 우리 보험사는, 불박차 보험사는 경찰에서 그 차를 가해 차량을 해야 우리가 그 차한테 뭘 구상금 청구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저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냥 갔잖아요. 생각하시는 뺑소니입니다. 저 차를 이 차는요. 앞에서 트럭도 가고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 물론 여기 1차로가요. 직진금지가 없었대요. 직진금지 화살표가 없었대요. 직진금지 화살표 없더라도 이렇게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자. 이럴 때는 이건 저 흰색 차랑 사고 났으면은 저건 100대 빵이죠. 저건 사고 났으면 100대 빵이에요. 사고 났으면. 근데 앞차가 뒷차 완전히 골탕먹인 거 똑같아. 가다가 팍 쓰면 뒷차는 완전히 골탕이죠. 보복운전이랑 마찬가지예요. 뒷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거 불박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앞차가 갑자기 푹 멈췄으면 앞차 잘못이 70%, 한 80%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세웠어요? 1차로에서 근데 지나간 차, 그 차가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차한테 이 앞차가 이유 없이 물론 이유는 있죠. 근데 그냥 가버린 차, 저 차에게 한 70 내지 80% 잘못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경찰은 저 차는 빼자는 겁니다. 그럼 불박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차 봐라. 저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 그냥 가버렸네. 그냥 가버렸어요. 저기 가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버린 차. 이거 뭐예요?
뺑소니죠. 물론 전 사고 나는 거 몰랐어요. 전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전 청력이 약해요. 저 음악 듣고 있었어요. 저는 저 뒤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저 그냥 쭉 그냥 갔고요. 뒤에서 사고 나고 쾅 사고 나고 못 봤어요. 그러면 뺑소니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조사를 해봐야 알고 갔으면 뺑소니예요. 비접촉을 하더라도 사고 유발했으니까요. 물론 그런데도 지금 이 경찰은 아니야 저 부딪혔어도 저 차가 알고 갔어도 저거는 뺑소니 아니야. 아마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왜? 비접촉이니까. 경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뺑소니 당한 거잖아요. 경찰이 저 차에 대해서 안 부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뺑소니로 고소하는 거예요. 저 차 번호 특정해서 운전자 성명불상. 뺑소니로 고소하면 저 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찾아서. 근데 경찰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뺑소니로 신고하시려고요? 고소하시려고요? 그렇다 뺑소니 아니면 무고죄 됩니다. 무고죄 아니에요. 경찰이 그렇게 겁을 줄 수도 있어요. 무고죄는요.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달라고 할 때 그때가 무고죄입니다. 저 분명히 저 차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100% 저 차 때문이잖아요. 근데 경찰의 판단만 다를 뿐이죠. 경찰에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 차 가해 차량이지. 제 주변의 경찰관들은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렸어요. 당연히 이 차가 가해 차량이죠. 그리고 멈춘 차, 노란 차 둘 다 피해 차량이죠. 물론 저랑 제가 좀 가까운 분들은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민사 판결도 잘 알고요. 네, 그런 분들은 저 차가 가해 차량이죠. 근데 왜 경찰은 저 차 빼고 얘기하지? 글쎄요. 그건 잘못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대부분은 비접촉은 빼고 생각합니다. 요건 빼. 경찰이 안 해주면 결국은 뺑소니로 고소해서 그럼 그 차가 특정되잖아요. 그 차 특정되고 운전자가 누군지 다 특정되죠. 그랬을 때 우리 보험사에서 저 보험사에 부상금 청구해야 됩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시원치 않으면 본인 다친 거, 내 차 망가진 거 내가 직접 저 차를 상대로 해서 불박차 운전자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니까 여러분들 우선 이 영상에서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럴 때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자 이런 곳은요.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직진금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죠. 이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이 포켓차로라면 안 해도 되지만은 이게 쭉 연결될 때 이럴 때는 여기는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화살표에 통일을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화살표대로 중국 가보면요 화살표대로 가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 보면 화살표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화살표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진이 안 되는 곳에서는 직진이 안 될 때는 좌회전 화살표, 직진이 안 되는 우회전 화살표. 그럼 그걸 지켜요. 근데 우리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와 같은 곳은 직진금지가 표시합니다. 직진금지, 이런 곳에서는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답답하기만 해요. 이런 경우에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자일 때요. 지시 위반 될까요? 우선 직진도 가능하고 좌회전도 가능할 때 신호 위반은 아니죠. 직진금지 없으면 지시 위반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경찰들은 이럴 때 지시 위반이라고 하는 경찰관들도 있어요. 수원지방법원하고 군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일 때 1차로는 좌회전 화살표 되는데 왜 직진했느냐. 이것은 지시 위반이다 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지만 저는 그 판결은 직진금지 없으면 지시 위반이 아니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사고를 보시면서 얼마 전에 했던 거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하튼 이 영상 보시면서 비접촉이면 빼자. 비슷한 영상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인근 지역입니다. 네, 관할 경찰서는 다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갑니다. 신호 받고 가는데 자, 직진 신호에 가요. 약간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에서 여기에서
뭐야 이거 중앙선 침범차를 보고 급히 멈추는데 뒤에서 꽉. 이 사고도요.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차는 부딪히지 않았잖아. 중앙선 침범차. 그래 저 차는 안 부딪혔잖아. 안 부딪혔고 뒤에서 오는 차가 꽝. 이 차만 가해 차량이야. 저 차는 그래 찾으면은 중앙선 침범에서 벌점하고 범칙금 운전자 안 넣으면은 강제로 못 부르니까 그냥 과태료 9만 원. 그걸로 끝이야. 경찰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고 똑같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한 차를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불박차와 뒷차가 피해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고에서 비접촉일 때는 뺀다. 그 경찰의 잘못된 관행.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 그거 이제 제대로 바꿉시다. 라고 소리쳐서 여러분과 함께 현실성 있는 사고 처리가 필요하다고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 똑같은 사고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중앙선 침범한 사고나 지금처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 자, 저 차가 직진하니까 으악! 꽉! 당연히 가버린 저 차를 찾아서 이 차를 처벌해야 되는데 물론 지시 위반 아니니까 그냥 저 차를 가해 차량하라고 벌점 범칙금 부과하고 흰색 차와 불박차, 흰색 차와 노란 차는 피해 차량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았으면은 피접촉이면은 그 차는 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뺄 겁니까?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등장인물은 셋이었습니다. 이 셋의 등장인물. 흰색 차, 노란 차, 검은 차. 여기가 주연입니다. 주연을 빼고 그 영화를 보라고요. 주연을 빼고 그 연극을 하라고요. 주연 빼고 어떻게 연극이 됩니까? 주연을 빼고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누가 주연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100%가 딱 저 검은 차가 주인공이다. 한눈에 알아보셨잖아요. 우리 조사관 분들께서도 누가 주인공인지. 요 차는 조연이에요. 조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주인공은 저 까만 차여야만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1톤 트럭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갑니다. 가다가 교차로가 나옵니다. 저 앞에 교차로는 신호등이 황색 전멸등이네요. 네, 황색 전멸등. 양쪽 다 황색 전멸등입니다. 3개 차로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으아! 덤프트럭과의 사고. 자, 보세요. 들어갈 때요. 저기 덤프트럭이 오죠? 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덤프트럭이 보입니다. 오른쪽 덤프트럭이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 네, 덤프트럭 저 멀리서 와요. 덤프트럭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죠? 요거요 쉽습니다. 전봇대가 몇 개인지 세보면 돼요. 덤프트럭이 보일 때 요때 요 거리, 내 거리. 이 덤프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멀리서 자,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덤프는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들어갈 때는 덤프를 못 보시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덤프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 멈춥니다. 멈추는데 덤프가 꽝.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덤프가 속도가 더 빠르게 보입니다. 눈대중으로요. 덤프가 더 멀리 있었어요. 나는 원근감이고 덤프는 멀리 있으니까 덤프가 더 멀리 있었는데 덤프가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프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덤프는 왕복 2차로고요. 나도 왕복 2차로인데 마지막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로가 하나 더 생겨서 내가 조금 더 주둥이는 좀 더 넓어요. 근데 뭐 같다고 보자고요. 내 도로 넓이를 같다고 보자고요. 덤프트럭의 100% 잘못이다. 덤프트럭이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덤프가 우측에서 왔기 때문에 우측차 우선이다. 그래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이거 경찰에서는 우측차 우선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은 왕복 2차로 도로 넓이 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덤프가 과속,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측차 우선이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덤프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네요. 90%입니다. 덤프가 더 잘못이 90%. 그리고 50대 50이 6% 있습니다. 덤프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저는 덤프 트럭 10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덤프가 80%는 잘못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70% 이상. 왜 그렇습니까? 불박차는 들어가다가 멈추잖아요. 불박차 속도 안 빠르잖아요. 저 덤프 저기 있어요. 요거 재보면 돼요. 요거하고 당연히 이게 더 멀죠. 훨씬 더 멀죠. 가서 재보세요. 지금 덤프 여기 보일 때 여기 뭐 허연 거 있네요. 여기 허연 거 요 교통 표지판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요. 내 차 여기 거리하고요. 요거 재보세요. 덤프가 훨씬 더 멀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멀린데 차가 자 내가 들어갑니다. 나 속도 안 빠르죠. 나 안 빨라요. 안 빠르고 물론 불박차도 요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치아 확보를 해서 좌우를 좀 살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잘못이지만 요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서 덤프를 보고 멈추는데 덤프는 멈추지 못했어요. 덤프는 왜 못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덤프가 속도가 빨랐거나 또는 나를 못 봤거나 불박차를 못 봤거나 아니면 불박차를 무시했거나 이런 사고 이럴 때 100대 0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는데 나 그러면서 멈췄는데 저렇게 세게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느냐. 그 유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77516 그 판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입니다. 요거요. 보험사에서는 우측차 우선 주장했어요. 불박차가 60%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이 사고를 우측차 우선이 아니고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가다가 상대차를 보고 멈추는데 꽝! 이 사고를 법원에서 2차 100%, 1심도 100%, 2심도 100대 빵입니다. 이 판결 이거 보면은 이게 100대 0이면 아까도 100대 0이죠. 그래서 충분히 100대 0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원에서 이렇게 화끈한 판결이 나옵니다. 덤프트럭 10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불리하더라도 덤프의 잘못이 80% 돼야 되겠죠. 7, 80% 이상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멈추는데도 들이받은 이 사고를 덤프가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덤프가 우선권이 있다. 덤프가 피해 차량이다. 그렇게 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이럴 때 덤프의 100%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사에서 과실이 더 큰 쪽이 가해 차량이 되어야 옳겠죠. 변호사님, 저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제보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 측에서 경찰에 진단서 제출하면 제가 벌점을 먹게 되나요? 대인을 제가 대인을 거부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트레일러가 길잖아요. 길어서 이 주유구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뒤쪽에서 그 주유원이 내 뒤는 제가 봐드릴게요. 내 앞쪽 좀 맞추세요. 내 앞쪽을 맞추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흰색 차 하나 나가고요. 자, 여기서 또 이 차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 차, 네. 이때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네. 사고는 언제 나냐면은 좀 있으면 네, 이때 움직이면서 아이코. 네, 아까 탁한 거는요, 뭐냐면은 여기서 여차 지나가고 탁하죠? 탁. 이거는 맞춰야 되는데요.
이 세시 부분은 좀 왼쪽에 있고 오른쪽 이 헤드 부분을 앞으로 좀 당겨야 돼요. 그 과정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맞추기 위해서 운전석에 올라가서 문 닫는 소리예요. 운전석에 올라가서 문 탁 닫고요. 내가 어떻게 차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가 그리고 조금만 더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탁 문 닫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근데 요 차가 이게 바로 앞에 있어 보이는데요. 요 옆에 있으면 이게 또 잘 안 보인다네요. 이게 사각지대래요. 사각지대라서 이 흰색 차는 봤는데 차들이 이렇게 갈 줄 알고 여유가 있는데 여기 차가 여기 옮기고 요거 이게 못 보셨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헤드. 샤시는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헤드를 조금 더 틀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왔대요. 이게 앞에 있는 거 보인답니다. 참나. 이번 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됐더라도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대인 접수 해줘야 되겠죠.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죠. 그러면서 이분과 제가 계속 글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이럴 때 이게 큰 차 운전할 때 여기가 참 잘 안 보인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테디님도 계시고 고로고님도 계시고 덤프님도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요. 여기서 없었어요. 네, 이때는 이때는 이거 못 봤어요. 요차는 못 보고 흰색 차만 보셨대요. 그리고 내려서 뒤에 주유원하고 내 차를 어떻게 좀 더 내 앞으로 좀 빼라고요? 알았어요. 네, 뒤는 좀 봐주세요. 네, 뒤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때 들어온 거예요. 올라갔어요. 운전석에 올라가고 근데 요 차가 딱 요게 사각지대랍니다. 사각지대 봤어야 되는데 참나.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빼라고요? 알았어요. 좀 뺄게요. 여기서 좀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과실은 제가 100대 0이라 답변했습니다. 항상 큰 차가 섰다가 출발할 때는 사각지대를 본인이 살폈어야 됩니다. 거울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눈으로 보고요. 옆에 사각지대는 거울이 많으니까 거울을 봤어야죠. 그거 못 본 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랬더니요. 저한테 변호사님 사각지대 정말 힘드네요. 제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차가 크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 움직여서 주유기에 맞춰야 돼요.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차를 앞으로 갔다 후진을 2번 정도 하였고요. 내려서 뒤에 자신 분하고 얘기를 하고 앞에 차량이 있는지 머리를 내밀어서 확인했습니다. 앞에 차량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차가 없구나. 그리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에 차가 나타난 거예요. 참나. 질문은요. 경찰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도로에서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단실에도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사각지대를 거울을 통해서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셨네요. 100% 잘못입니다. 네, 그림은 아까 그려주신 거고요. 그런데 설 연휴 동안은요, 사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휴 편하게 지내세요. 네, 벌점 부과되지 않고요. 대인 접수 해주는 게 편하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림 아까 보여드렸죠. 사실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사고 나니 힘이 듭니다. 저도 그 다음날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몸살을 심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상대가 아프다고 대인 접수다면 대인 접수 해주는 게 그게 편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출차하는 차량이 좀 더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 차가 여기 붙지 말고 요 차 쪽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나갔으면은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예. 그림 보셨죠? 제가 차에 탔을 때 요 차는 봤어요. 요 차는 봤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건 못 봤네요. 그리고 저는 큰 차는요,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밟고 자꾸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승용차는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주유기가 좀 멀리 있어 맞추느라고 그래서 조금 맞추느라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어디 나가려고 그런 사고도 아니고요. 대형차의 사각지대는 바로 앞이면 보이지만 약간의 공간이 있고 옆쪽에 있으면은 대각선이면은 안 보여요. 물론
본인이 보셨어야죠. 본인이 직접 거울을 통해 보셨는데 그거 못하면 본인이 잘못하셨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 CCTV를 장착할 생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던가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번같이 이런 사고는 아이고 제가 참 힘이 드네요. 이번 사고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 백신이라 생각하시고요. 명절 연휴 편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지나서 오전에 방송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사고인데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그러나 트레일러 운전하면 안 되지.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유유.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았던 사고예요. 주유소나 휴게소에서 큰 차 앞으로 가능하면 가지 말고 앞에 차 2차 따라서 순서대로 갔으면 되는데 먼저 가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큰 차 앞에 들어가지 마세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없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출발할 때는 항시 안 보이는 사각지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안 보이는 데가 많죠. 그래서 섰다 움직이실 때는 반드시 사각지대를 거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CCTV 설치하신다는데 그쪽에 보이는 거 여기 보이면 다 보이죠. 거울을 통해 이쪽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좀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분한테 큰 차 운전 그것도 못 봤어 그러지 마세요. 예. 다른 차들이 요 흰색 차처럼 이 흰색 차 앞에도 또 이렇게 나간 차가 다른 차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나갔고 또 두 번째 들어온 거 이것 때문에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앞으로 모든 사고에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설 연휴 동안 잠깐 몸살 앓으셨다는데 이제 다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시고요. 앞으로는 사고 없는 겁니다. 예, 이번 사고가 아주 큰 교훈이 됐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다른 주유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할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네, 뭐라고 막 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 이제 출발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주유가 끝나고 천천히 출발할 겁니다. 네. 천천히 출발하는데 이런 어이구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영수증 환불 받으러 온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니 네 그러면서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예 괜찮아요. 차에서 내리실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진짜 괜찮으세요? 네 이제 내리실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이제 내리시네요. 내리셔서 괜찮으세요? 저 연락처 제가 드릴게요. 이제 그런데 괜찮다고. 괜찮아. 진짜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분은 먼저 가십니다. 네, 저렇게 가셨어요. 저분이 진짜 괜찮다니까 연락처 드린다. 됐다니까. 아이고 다 부딪히다 약간 이렇게 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과정 다시 한번 거기만 볼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자, 여기서요. 내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슬슬 움직이는데 아이고. 네, 부딪힐 뻔한 것 같아요. 부딪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사신경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여기에 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주유 다 하고 천천히 출발했는데 사람이랑 접촉사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괜찮으시면 여쭤봤고요. 차에 내려서 괜찮은지 여쭤보고 연락처 드릴까 했는데 됐어요. 괜찮아요. 만약에 사고 처리되면 몇 대 몇인가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1번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2번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반반이다. 투표 시작.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가 48%.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가 36%. 50대 50이 16%입니다. 자동차가 잘못했다 제일 많고요. 보행자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36%인데요. 섰다 출발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앞만 살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앞하고 옆하면 볼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요만큼만 볼 게 아니라 뒤에서도 올 수 있어요. 주의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누가 화장실 갔다 잠깐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곳은 출발하기 뒤쪽도 봐야 돼요. 뒤쪽도 살폈으면 사람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저 멀리서 후다다다다 무진장 빠르게 전력 질주로 왔다 그러면 그럴 때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죠? 저 보행자 속도. 보행자가 여기에서 자 속도가 빨라 보이지 않아요. 좀 빠른 걸음으로 온 것 같죠? 만약 전력 질주로 뒤에서 아까 내가 뒤쪽을 살폈는데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전력 질주였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잘못이 100%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항상 섰다 출발할 때는 주변을 살펴야 돼요. 자동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섰다 출발할 때 뒤쪽도 보십시오. 이런 곳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아파트에서 출발하실 때요. 아파트 주차장 출발하실 때 그래 아빠 갔다 올게. 그래. 그러고 차에 타요. 근데 엄마가 아기랑 손을 갖다 잡고 있다가 여보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빠이빠이 해. 그리고 아기 손을 놔요. 그리고 옆에 옆집 아줌마가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화해요. 아기는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그런데 출발하다가 내 차에 우리 아기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섰다 출발할 때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본다는 것은 앞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사각지대까지도 고개를 좀 숙여서 뒤쪽도 보고 고개를 돌려서 보고 그렇게 출발할 때는 한 번 더 주변을 혹시 내 차로 접근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가버렸던 사람이 나중에 혹시 뺑소니로 또 신고한 거 아니야? 내가 연락처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괜찮다 그러고 그냥 가고서 저렇게 가놓고서 나중에 뺑소니 신고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됐다니까 그러면서 먼저 가는데 그걸 쫓아가서 줄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블랙박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럴 때 CCTV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부딪힐 때 접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여기서 네. 직접 부딪힐 뻔하니까 손으로 짚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움직일 차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서 다녀야 돼요. 항상 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보행자도 조심하시고요. 자동차도 조심하시고요. 조심 또 조심. 특히 섰다 출발할 때. 그냥 신호 대기하고 있다 출발할 때 그냥 앞만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사람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주유소, 주차장 이런 곳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